자, 여러분 이번 시험부터는 작년도 2019학년도 3월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이걸 풀이해주는 이유는 예전에는 중3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연합고사를 봤었어요.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그때는 뭐 지금 한 20년 전, 그때는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가장 바빴죠. 전부 다 고2 준비를 하느라고 수능평가 이상으로 굉장히 바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1학년, 2학년, 3학년 전 과정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3학년 2학기 때 전부 다 복습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연합고사는 없었지만 고1 때 치는 학력고사가 아마 그때 연합고사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작년 이제 시간이 나면 2018년까지 이 문제를 쭉 풀어주면서 중학교 1, 2, 3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그때그때 정리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보고 잊어버렸더라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데 의미를 두기 바랍니다. 자, 먼저 1번 한번 볼까요? 요거는 유리수의 계산이죠. 유리수의 계산은 한번 짚어보면 계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째, 계산 순서에 거듭제곱이 있으면 제일 먼저 거듭제곱을 풀어줘야 되죠. 나머지는 그대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어주죠. 이때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로 풀면 가장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자, 거듭제곱을 풀고 거듭제곱을 풀었거나 없으면 통과. 그 다음에 괄호가 있나 보고 있으면 이렇게 소, 중, 대 과정으로 풀고, 자, 해결했으면 패스. 자, 세 번째, 곱하기와 나누기가 있나 확인해 보고 있으면 풀이를 해야 되겠죠. 요때 자, 나누기는 어떻게 해줘야 되죠? 나누기는 자, 곱하기 역수로 고치고, 그죠? 역수로 고쳐서 요때 곱하기 나누기는 한 번에 계산하는 게 쉽게 푸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 했으면 그 다음에는 더하기와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죠? 요때 항상 어떤 계산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계산은 계산할 때 가장 먼저 부호를 결정한 후 계산을 해야 됩니다.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곱하기 나누기 어떤 계산을 하더라도 항상 부호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을 해야지 실수하지 않는다. 요거.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먼저 거듭제곱이 있네, 그죠? 그럼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두 번째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 일단 2분의 5 나누기 그대로 가고, 여러분 여기서 지수이라는 것은 미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얘를 두 번 곱하니까 부호는 뭐가 되죠? 플러스. 2분의 1을 두 번 곱하니까 4분의 1. 자, 이제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고치니까 4. 요때 분자는 항상 약간 위로 올려두도록 합니다. 실수하지 않게. 그래서 약분하면 답은 얼마? 10. 요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볼까요? 최대공약수 1학년 때 배운 거죠. 자, 요거 나올 때마다 최대공약수가 나오면 선생님이 최대공약수를 설명하고 최소공배수가 나오면 최소공배수 개념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최대공약수가 나왔으니까 우리 간단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자연수가 나와 있을 때도 있고 그 자연수를 이렇게 소인수분해한 숫자가 나올 때도 있죠. 어찌되었건 최대 공약수는 일단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밑으로 나눠주죠. 자, 소인수로 나눠주면 2, 짝수니까 2로 되죠. 2는 4, 1은 2, 2, 3은 6, 2, 5, 10. 자, 또 됩니까? 7로 되네, 그죠? 자, 7로 되니까 7, 3, 21, 7, 5, 35. 자, 이렇게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하고 난 뒤에 최대 공약수는 반드시 요 일자, 이렇게 옆에 일자만 나온 것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7 얼마? 14. 이렇게 오죠. 자, 3개일 때, 이렇게 자연수가 2개일 때는 이렇게. 자, 일단 나눠줄 수 있는 데까지 다 나눠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반드시 일자로 옆에 나와 있는 얘네들만 2개 곱해서 최대 공약수를 한다라고 했죠.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숫자가 3개이면 자, 방법은 똑같죠. 셋 다 공통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2 하면 1은 2, 2는 4, 2는 4, 2, 4, 8, 2, 3은 6. 자, 또 되네. 얼마로? 2. 2, 6, 12, 1은 2, 2는 4, 1은 2, 2, 5, 10. 또 됩니까? 3으로 되네.
자, 3, 2는 6, 3, 4, 12, 3, 5, 15. 자, 최대 공약수는 반드시 이렇게 셋 다 공통돼야 되는데 여기는 2가 공통되지만 여기는 안 되죠. 그럼 이제 그만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자, 여기 나와 있는 일자만 서로 어떻게 해준다? 곱해주면 최대 공약수가 된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3, 즉 얼마? 1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자연수가 아니라 이런 자연수들을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놓은 숫자, 소인수분해로 자연수를 나타냈을 때 여기는 숫자가 2개죠.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가 3개. 자, 이럴 때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역시 아까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할 때 여기도 약수가 되고 공통된 약수를 찾아서 이렇게 구해줬죠. 그것처럼 자, 여기는 숫자 2개니까 둘 다 공통된 걸 찾으면 자, 2가 약수가 되죠. 얘도 2, 그죠? 둘 다 공통되는 거 일단 2는 되네. 그런데 여기는 2개, 여기도 2개니까 둘 다 겹쳐지는 게 뭐가 되죠? 제곱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3 약수 있죠? 여기도 3이 있네, 그죠? 그런데 여기는 1개가 있고 여기는 2개가 있습니다. 그럼 둘 다 겹쳐지는 건 뭐가 있죠? 공통되는 게 3이 1개. 그 다음에 5는 여기에 약수로 있는데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된 약수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뭐 간단한 숫자는 계산하면 4, 3, 12 해도 되고 소인수분해 된 것은 이렇게만 나타내도 상관없습니다. 최대 공약수. 자, 이제 뭐 숫자가 3개 이상 나왔을 때 역시 여기는 숫자가 세 자연수를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했죠. 그럼 최대 공약수는 반드시 셋 다 공통돼야 된다 그랬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죠? 셋 다 공통돼야 되니까 일단 셋 다 공통된 게 뭐가 있죠? 2가 있네, 그죠? 일단 2가 다 여기는 2가 있는데 여기는 2가 없네. 그럼 2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자, 7. 여기는 7이 있고 여기도 7이 있고 여기도 7이 있네. 하나니까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7. 자, 여기 3은 여기 3이 있고 여기 3이 있지만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번은 최대 공약수가 7하고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 위에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숫자가 몇 개죠? 2개죠?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오니까 최대 공약수는 자, 둘 다 겹쳐지는 거 뭐가 있죠? 2는 여기가 2개, 여기 1개니까 둘 다 겹쳐지는 건 뭐가 있죠? 2, 1개. 3은 여기가 하나, 이쪽에도 하나. 그래서 3은 1개. 자, 5는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최대 공약수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3번 한번 볼까요? 1차 방정식의 해는 했는데 일단 1차 방정식 풀이 순서를 우리 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먼저 1차 방정식의 풀이 순서. 자, 괄호가 있으면 먼저 괄호를 풀어줍니다.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그죠? 그래서 있으면 해결. 자, 두 번째 괄호를 해결했는데 개수가 상수나 상수가 개수가 뭐죠?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죠.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나 아니면 숫자 상수가 정수가 아닐 때는 양변에 적당한 숫자를 곱해서, 그죠? 이때 반드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죠.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야 되겠죠. 곱해서 정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 문자는 좌변 왼쪽으로, 그죠?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할 때는 부호가 바뀌죠. 자, 그 다음에 계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개수로 미지수의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서 해를 구한다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번 괄호가 있네. 그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는 겁니다. 3, 4, 12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8.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해결했죠. 개수나 상수가 정수가 아니네. 그러면 패스. 자, 세 번째 문자는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자, 좌변에 있는 문자는 그대로 두고 자, 상수 오른쪽으로 이항합니다. 그죠? 이항할 때는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계산. 자, 마이너스 x는 얼마 나오죠? 4가 되네. 그죠? 자, x의 개수가 여기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자, 개수로 나눠줍니다. 얼마?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나눠주면 x는 얼마?
마이너스 4 하고 해가 나온다 이거죠. 자,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여기 일단 괄호는 없네. 그죠? 그리고 분수가 있으니까 정수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일단 분자나 분모가 여기서 분자나 분모가 다항식이 나오면 두 개 이상인 다항식이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떤 계산을 더하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나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분자를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다항식은 하나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6과 8을 없애려면 양변에 얼마를 곱해주죠? 양변에 6과 8의 최소배수 얼마? 24를 곱해주면 되겠죠. 24를 분배법칙을 사용하면 하나 세 번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자 6, 4, 24니까 4x 자 마이너스 24는 3에 약분하니까 그죠? 이렇게 약분하니까 3에 자 x 마이너스 5 괄호 안 하면 이거 완전 틀려버리죠. 그래서 다시 괄호가 생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괄호를 풀어주면 되죠. 24는 3x 마이너스 15 그 다음 문자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이항합니다. 그죠? 그랬더니 4x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15 플러스 24 따라서 x는 15 하니까 9가 나옵니까? 자, 이때 x의 개수가 마지막에 x의 개수가 1일 때는 굳이 나눠줄 필요가 없죠. 나눠 똑같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아주 기본적인 게 나와 있죠. 자, 첫째 괄호가 있네. 그죠? 괄호를 풀어주면 x 플러스 5는 3x 마이너스 3 따라서 문자는 좌변 상수는 우변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8 양변을 뭐로 나누죠? x의 개수 얼마? 마이너스 2로 나눠줘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 나눠주니까 남아있는 게 x는 얼마? 4 자,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4번 한번 볼까요? 자, x절편하고 y절편을 구하라 그랬는데 먼저 x절편하고 y절편을 우리 3학년 함수 배울 때 쌤이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좌표평면이 있을 때 여기처럼 1차 함수는 직선이죠. 이렇게 지날 때 x절편이라는 말은 이 그래프가 x축에서 만나는 점의 x좌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3,0이죠. 요때 이 좌표의 x값, 즉 얘를 x절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x축에 있는 모든 점은 뭐가 제로죠? y가 제로죠. 자, 이때 요거는 y축과 만나는 점이죠. 얘가 2다 그러면 요거는 0,2가 되겠죠. 그죠? 이때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값, 즉 요 값을 얘기하죠. 근데 y축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가 제로죠.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이 외울 때는 x절편하면 무조건 y가 중1부터 고3까지 y가 제로일 때의 x값, 이게 바로 x축과 만나는 점이죠. y절편하면 x가 제로일 때의 무슨 값? y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묻지도 따지 말고 그냥 외워야 되겠죠. 이거는 그죠?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x절편 구하면 y가 제로였으니까 0은 2x 플러스 6. 자, 1차 방정식이죠. 문자는 좌변, 상수는 우변. 양변에 x의 개수 얼마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따라서 x는 얼마? 마이너스 3. 이게 바로 뭡니까? x절편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번에는 y절편은 뭐가 제로? x가 제로죠. 따라서 y는 2 곱하기 0 플러스 6 하니까 y는 얼마? 6. 이게 바로 y절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따라서 x절편과 y절편의 합은 했으니까 6 더하기 마이너스 3은 3하고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5번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게 나오죠. 자, 참고로 자, 여기다 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점이 그래프를 지난다 이러면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또는 자, 어떤 점이 그래프를 지난다,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프를 지난다 이 말은 자, 이때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순서상 좌표를 말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좌표.
지난다 이 말은 자 그림을 살짝 그리면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 위를 어떤 점이 지난다 이 말은 요거는 함수니까 fx가 되겠죠. 여기 있는 x와 y를 이 fx라는 주어진 관계식의 x하고 y에 대입해도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거는 지난다 이 말은 자 순서쌍을 좌표 대좌표는 순서쌍 x, y 값을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순서쌍을 좌표를 그래프의 식에 이걸 다른 말로 함수식이라고도 하죠. 그죠? 함수식의 x와 y 값에 대입해도 된다 이 말이죠. 하여라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반비례 함수네. 그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반비례 함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 이 반비례 함수의 그래프가 자, 여기서는 반비례 함수니까 이 그래프는 뭐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기거나 또는 반비례 함수는 뭐 이렇게 생기겠죠. 어찌되었건 이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지난다 했으니까 이 점의 x하고 y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하고 얘도 지나니까 여기 있는 6을 여기에 b를 여기에 대입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것만 알면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3,4가 지나니까 4는 3분의 a 분모가 1이니까 a는 얼마? 12 즉 y는 자 x분의 12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또 6, b가 지나니까 x가 6, y가 b니까 b는 6분의 12 즉 얼마? 2. 따라서 a는 12, b는 2니까 답은 14 하고 나오네. 그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체도형의 부피를 또 한번 기둥의 부피는 했으니까 이게 무슨 기둥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자, 일단 우리 입체도형의 부피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학년 때 배운 거죠. 기둥은 어떤 걸 기둥이라고 그러죠? 원기둥 하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밑면이 이렇게 있을 때 원기둥은 요 밑면하고 똑같은 걸 밑면 두 개가 합동이고 두 개 평행하게 이렇게 생긴 것을 원기둥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원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죠? 만약에 삼각기둥 하면 이렇게 요 삼각형을 그대로 이렇게 쌓아 올린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게 삼각기둥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밑넓이를 자, 요 높이만큼 쌓아 올렸으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사각기둥이면 이걸 그대로 쌓아 올렸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사각기둥은 역시 사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기둥의 부피, 볼륨은 자, V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건 지금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뿔은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뿔은 자, 뭐 원기둥 할까요? 원기둥이 이렇게 생겼으면 뿔은 어떤 거죠? 밑면은 똑같고 위에 높이만 같고 요 점이 이렇게 하나 있을 때 이걸 원뿔이라고 그러죠. 이 뿔의 부피는 자 원기둥에 물을 가득 담아서 원기둥의 부피에다가 뿔을 집어넣으면 물이 얼마만큼 넘치죠? 뿔만큼 넘치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남아있는 물의 양이 3분의 2만큼 남아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뿔의 부피는 항상 앞에 3분의 1 곱하기 기둥의 부피 해주면 됩니다.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죠? 그래서 뿔 하면 항상 앞에 3분의 1을 해줘라.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의 부피. 이거는 좀 외워둬야 되겠죠. 이것도 실험에 의해서 그러는 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주기로 하고 자, 구의 부피는 구는 뭐죠? 공이죠. 공.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자, 그림 너무 이상한가? 자, 공은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를 자, 뭐 이렇게 그죠? 입체를 살려주면 반지름이 r이다. 그러면 이 구의 부피는 공식이 v는 얼마? 3분의 4 파이 r 부피니까 세제곱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자, 지금 생각난 김에 그냥 외워두도록 합니다. 이렇게 구의 부피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 기회가 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도형을 만들면 밑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밑면이 요거죠. 밑면이 직각삼각형이네, 그죠? 그것을 쌓아 올렸으니까 뭐 대충 그림을 그려주면 요런 모양이 되겠네. 자, 이렇게 밑면이 요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자, 뭐 이렇게 생겼다는 말이 되겠죠. 직각, 그지?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요 삼각형의 넓이는 자, 여기 얘하고 얘가 겹쳐지죠. 자, 얘하고 얘가 입체등을 다시 만들면 겹쳐지겠죠. 따라서 요 길이가 얼마? 그래서 부피는 자, 밑넓이 밑변 2분의 2 곱하기 3 그죠? 곱하기 높이 얼마? 6. 따라서 얘는 18 하고 나오네, 그죠? 자, 일단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